안녕하세요. 코흐 NFT의 하하123입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코니운입니다. 그간 제가 이제 개강을 하고 이것저것 현생을 살고 제가 원래 하던 사업을 챙기느라 조금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정보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니운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코니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첫째, 코니운 사이트에서 NFT 분석 툴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C박스라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셋째, 프로젝트 에라라고 불리는 코니운에서 런칭할 3D PFP 프로젝트의 NFT에 대한 자동 화이트리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코니운 패스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이 화이트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박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NFT를 받을 수도 있고 타 프로젝트의 화이트리스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3D 아바타 프로젝트 에라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프래그먼트 파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3D 프로필 프로젝트 에라에 대한 티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퀄리티는 이 정도이고요. 다음은 코니운의 소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디스코드방 인원은 17,010명, 부스터는 112개이며 첫 번째 공지는 2022년 1월 18일에 포스팅이 됐습니다. 퍼블릭 디스코드이고 노멀 액티브인 상태입니다. 트위터 팔로워는 38,000명이고 98%가 레짓이며, 첫 번째 트위터 글은 2021년 12월 9일에 포스팅이 됐습니다. 조금 준비한 지 오래된 프로젝트로 보이고요. 이 쿠니우는 이미 민팅이 끝난 프로젝트이고 서플라이는 총 5,555개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가진 사람은 최대 2개까지 민팅이 가능했습니다. 한 개를 민팅할 때는 0.2 이더리움이었고 두 개를 민팅할 때는 0.3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0.15 이더리움의 민팅을 할 수 있었던 셈이죠. 퍼블릭은 0.3 이더였습니다. 코니운 패스의 총 수량이 5,555개니까 라이프타임 패스치고는 꽤 많은 편이었지만, 그리고 민팅 가격도 그리 낮지 않았지만 솔드아웃이 됐고 현재 바닥 가격이 0.32 이더리움 정도가 됐으니까 민팅 가격보다는 높은 상태이고, 화이트리스트를 가졌던 사람들한테는 2배 정도는 돼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팀 분석입니다. 이렇게 디스코드 방 안에 자기 팀에 대한 정보를 밝혀놨는데요. 이 프로젝트, 코니운 프로젝트는 데어레콘이라는 어떤 회사를 기반으로 회사에서 런칭한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 위치는 델러웨어에 있다고 하고요. 웹사이트도 다 갖춰져 있고 회사 링크드인도 있고, 그리고 각 사람들, 각 직원들, 파운더들, CEO들의 링크드인들이 거의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이 없더라도 트위터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계정 정보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NFT 런칭 직전에 이 계정들이 다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써오고 있었던 것들을 실제로 그걸 기반으로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일단은 좋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을 제가 다 들어가 봤더니 원래 알고 지내던 터키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든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혹시나 싶어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트위터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분석 툴, 그리고 클럽하우스의 분석 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정보들도 찾을 수 있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Trusted by Shopify, 이벤트 브라이트, 디저, 스퀘어스페이스 이런 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About Us를 봤을 때 우리가 디스코드에서 봤던 인물들과 동일한 정보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피셜 미디움을 가봤더니 이 회사 디렉콘 자체가 2021년 2월 22일 정도부터 어떤 활동을 시작한 팀이라고, 스타트업이라고 보입니다. 즉 약 1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스타트업이고요. 이 코니온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디스코드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로는 장기적으로 약속을 해봤자 어차피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 NFT 스페이스라는 곳은 굉장히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롱텀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디스코드를 운영을 하는 거고, 자기들이 디스코드에서 항상 홀더들과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작업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실시간 레어리티 스코어와 랭킹을 제공을 할 거고, 가격 변동에 대한 각종 알람을 해줄 거고,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줄 거고, 어떤 프로젝트의 컬렉션에 대한 홀더 리포터를 만들어 줄 거고, 홀더들이 어떤 트위터 계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려줄 거고, 뭐 코니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뭐 24시간 동안 몇 개가 판매가 됐고, 24시간 동안 볼륨이 어떻게 되고, 7일 동안 볼륨이 어떻게 되고, 뭐 토탈 볼륨은 어떻게 되고, 바닥 가격은 얼마이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분, 5분, 15분, 30분부터 24시간까지 해서 현재 트렌딩,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멀티버스 VM, 아마 버추얼 머신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뭐 차트, 뷰 홀더 리포트, 홀더스 액티비티, 콤페어 홀더스, 넥스트 블루칩,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것들을 하나씩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고로 저는 코니온 홀더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지금 액세스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멀티버스 버추얼 머신을 이렇게 보면 홀더 홀더 많이 홀딩하고 있는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트위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버스 버추얼 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쿨맨스 유니버스를 가진 사람들이 멀티버스 버추얼 머신을 산 사람은 2개를 샀고, 아이템 솔드는 0개를 했다. 1시간 이내에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홀더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라는 점은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처음에 신선했던 부분은 넥스트 블루칩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다음에 블루칩이 될 확률이라는 거를 어떤 인디케이터들을 활용해서 보여주는데, 계산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참신하면서도 특이하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리랜더스, 사이버 브로커스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민팅이 됐었던 거죠. 카라후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최신의 어떠한 민팅된 것들조차 블루칩에 포함을 시키고, 또 어떤 가찌라라든가 그런 것들, 주버스 이런 것들은 블루칩에 포함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산정, 이 인디케이터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리랜더스가 정말로 이 멀티버스 버추얼 머신을 홀딩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이 나름대로의 지표를 하나 보여준다라는 점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장기 투자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넥스트 블루칩 기능을 조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렇게 차트도, 실시간 차트도 보여주는데요. 이 위에서 봤던 거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IC툴즈라는 어떤 툴이 있었죠.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 거래에서 사용하듯이 그 캔들 있잖아요. 캔들 차트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1개를 홀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2개를 홀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3개를 홀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쫙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리스팅이 몇 개 됐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도 향후에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코니온과 콜라보레이션을 맺은 곳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트위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곳들과 어떤 기브어웨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옛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스포일드 영 에이프, 이벤트 다오, 블랙리스트, 메타트라이즈, 더 에이피언스, 드레드풀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디스코드 안에서 홀더들한테 기브어웨이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메타버서스, 엠버스, 어글리피플, 블랙리스트, 메타트라이즈 등등등등과 이렇게 했는데, 네, 애드러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기브어웨이를 했습니다. 다음은 C박스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드라라는 것은 디스코드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에라 컬렉션은 그 전에 없었던 메커니즘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렉터들의 결정에 의해서 프로필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프체인과 온체인의 어떤 결정들에 의해서 이 에라가 결정이 될 것이고 C박스, 코니운 토큰과 연계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나중에 코니운 토큰이라는 것도 런칭이 될 것 같고요. 이 에라 캐릭터를 통해서 배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틀을 한다라는 건 어떤 게임을 런칭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이 C박스에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리고 뉴트럴 프래그먼트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55개의 중립 프래그먼트, 뉴트럴 프래그먼트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레어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이라는 것을 민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555개의 뉴트럴 프래그먼트를 통한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개였는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운더들이 완벽히 독스된 팀이고 그 이전에도 개발 실력을 뽐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 실제로 현실 세계의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런칭이 된 프로젝트라는 점이 믿을 만한 점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타임 패스치고는 5,555개의 물량이 조금 많은 것 같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코니언 홀더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툴을 개발하는 데 현재는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홀더로서 느끼고 있는 어떤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는 향후에 로드맵이 아니라 이 유틸리티 툴 하나만으로 저는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나 봐요. 어차피 이 코니온 패스라는 거를 이 유틸리티 툴을 미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개발하는 데 역량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속도가 꽤 빠르고 홀더들의 의견을 굉장히 열심히 수용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넥스트 블루칩 기능 하나만 참고를 하려고 그 코니온 사이트를 들어갔었는데 점점 코니온 하나만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C박스라는 아까 말했던 아이디어는 나노패스 또는 뭐 아이소룸 등의 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NFT 또는 화이트리스트의 퀄리티가 코니온 패스의 플로어 프라이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코니온 패스에서 주는 C박스를 하나 열었더니 베이시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 바닷가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앞서 트위터 기브어웨이라든가 디스코드 홀더 기브어웨이를 봤지만 거기에서 봤던 콜라보레이션 내역이 그리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다섯 번째를 보면 이거는 파운더들이 기업인이지 NFT 오지 혹은 NFT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약간 마이너스 포인트고요. 여섯 번째는 추후에는 프로젝트 에라라는 게임과 코니온 토큰이 런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녀석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가 플로어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뭐 한참 나중에 이야기일 것 같아요. 뭐 일곱 번째는 추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프로젝트 에라, 코니온 토큰이 런칭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갓지라 젠2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디스코드 안에서 말했던 걸 보면 배틀 게임을 내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 회사는 데이터 분석 전문 회사이지 게임을 런칭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전문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이 런칭하는 게임의 퀄리티가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걱정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에라에 대한 아까 티저를 봤는데 저는 그 티저 영상이 조금 마음에 들긴 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영상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의 퀄리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라는 점이 약간의 불안 요소입니다. 최종적인 저의 의견은 코니온의 C박스 프로젝트 에라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예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코니온 유틸리티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의 쓸모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현재 팀에서 차후에 프로젝트 런칭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유틸리티 툴을 극대화하려고 집중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틸리티 하나만으로도 홀딩을 할 생각이에요. 차후에 로드맵,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대박이고 덤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틸리티 툴인 콤파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의 패스는 지금 0.6이더리움입니다. 수량이 더 적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코니온을 장기적으로 홀딩할 예정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유틸리티 하나만으로도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도 유틸리티 툴이라는 건 많이 새로 생길 수 있다라는 점도 불안 요소이지만 일단 당장은 코니온
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들이 저는 마음에 들고 있어서 장투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C박스에서 내놓는 화이트리스트나 NFT가 마음에 들길 바라면서 네, 그렇게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